처음 발표자로서 이렇게 이 자리에 서게 됐는데요. 뭐 크게 지금 이제 오늘부터 제가 지금 해야 될 이야기는 아마 좀 되게 전형적인 이야기고 모두 다들 알고 계신 이야기일 거예요. 하지만은 좀 지루하시더라도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안녕하세요. 저는 디지털 콘텐츠 앱 플랫폼을 맡고 있는 앱 플랫폼에서 그 엔스토어 VOD 개발을 맡고 있는 신동민입니다. 네, 제가 오늘 공유드리고 싶은 주제는 바로 테스트 왜 해야 하는 걸까? 피트 안드로이드 개발자가 바라본 테스트입니다. 다들 테스트 좋아하시나요? 저는 원래 테스트 되게 싫어했었어요. 그러니까 테스트에 되게 상당히 부정적이었다가 최근 2년 정도 좀 여러 프로젝트를 거치면서 좀 많은 삽질들과 좀 후회들을 반복하다 보니까 현재는 좀 테스트를 하는 게 좀 그냥 당연히 해야 된다라는 좀 생각을 갖고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테스트는 왜 해야 하는 걸까? 라는 제 개인적인 그 경험을 공유드리기에 앞서 먼저 테스트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그림부터 보시죠. 다들 이 그림 아시죠? 한 번쯤 보셨을 텐데요. 테스트의 범위를 정해 놓은 그림입니다. 단위 테스트부터 인수 테스트까지 그 테스트 범위가 점점 넓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여기서 개발자가 제일 많이 하는 테스트 범위라고 한다면은 아마 단위 테스트부터 기능 테스트까지가 제일 많이 하는 테스트가 아닐까 싶어요. 개발자가 일반적으로 코드를 작성을 하면.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림. 이것도 다들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블랙박스 테스트랑 화이트박스 테스트입니다. 이런 분류 방식은 테스트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직관적이고 파악하기 쉽다는 특징을 갖고 있죠. 블랙박스 테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대상 시스템 내부 상태랑 동작에 대한 아무런 정보가 없어도 테스트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QA부터 고객에 이르기까지 누구든지 테스트가 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화이트박스 테스트는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테스트를 작성할 때 구현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알고 있는 보통 개발자가 그 기능을 개발한 개발자가 본인이 테스트 작성자가 돼야 한다는 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테스트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론적인 설명은 뭐 앞에 두 가지 말고도 다들 전형적인 거니까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 그냥 빠르게 테스트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테스트 왜 필요한가? 라고 이거 지금 제가 적어놓은 거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되게 전형적이죠? 이걸 보시고 이제 이거 너무 전형적이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시다고 한다면은 정말 테스트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분들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보통 테스트를 하는 주된 이유가 뭘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저는 이제 보통 테스트를 많이 하는 케이스가 이제 보통 버그를 조기에 잡아내는 게 가능하다와 이제 리팩토링과 코드 수정 시에 내가 올바로 지금 코드를 수정하고 있구나 라는 확신을 주기 위해서 보통 테스트 작성을 하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테스트 자체로 이제 코드 문서가 가능하다는 점을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주석을 달아가지고 어떤 API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지만은 이제 그런 구구절절한 설명이 없어도 테스트 코드만으로도 이제 개발자 간의 개발 의도를 주고받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이제 좀 테스트의 좋은 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저희가 개발자니까 이제 개발자끼리 좀 이제 숨겨진 마음을 서로 주고받기에는 테스트만한 게 없다고 좀 생각이 들어요. 네, 좀 불필요한 얘기였지만은 이제 테스트 지원 라이브러리 이제 안드로이드를 이제 베이스로 이제 간단하게 테스트 지원 라이브러리가 뭐가 있는지를 좀 살펴보자면은 이 부분도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은 뭐 JUnit4 이번에 나온 5랑 이제 에스프레소, UI 오토메이터, 그다음에 모키토, 파워목, 로보레틱이 있는데 이제 저는 보통 이 중에서도 JUnit4 베이스에 이제 모키토랑 파워목, 그다음에 로보레틱을 제일 많이 쓰고 있어요.
이제 모키토 같은 경우는 이제 단위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이제 목을 만들어주는 프레임워크인데, 이제 다들 서버 개발을 한 번쯤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많이 쓰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테스트에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또 어노테이션을 다양하게 제공을 하고 있어가지고 좀 쉽게 테스트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죠. 하지만은 실제 안드로이드에서 모키토만 가지고 테스트를 하는 게 사실 쉽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파워목을 많이 쓰죠. 파워목은 이제 다른 목 라이브러리, 이제 뭐 이지목이나 이런 다른 목 라이브러리를 보다 강력한 기능으로 확장하는 테스트 프레임워크예요. 정적 메소드나 생성자 파이널 클래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사용자가 조작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테스트를 보다 수월하게 만들어주죠. 여기까지는 순전히 자바 프레임워크 레벨의 코드들에 대해서 테스트가 가능한 테스트 프레임워크였다고 한다면은, 실제로 안드로이드 SDK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몇 가지 라이브러리들이 나와 있죠. 근데 저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중에서도 로보레트릭을 보통 주로 쓰고 있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로보레트릭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 그 에뮬레이터나 뭐 특별한 장치 없이도 JVM 위에서 테스트가 가능하게 해주는 프레임워크들이 있죠. 섀도우 걸어가지고 보통 이제 목 같은 느낌으로 좀 이제 정의를, 그러니까 사용자가 객체 제어를 한다던가 이런 것들 많이 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죠. 뭐 자세한 거는 사이트에 가서 보시고. 이제 제가 이 자리에서 이제 그냥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는, 저는 보통 이제 위 세 가지 라이브러리를 이용을 해가지고 테스트 코드를 작성을 하는데, 지금 이제 제가 만든 그 스티커 2.0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이제 UGC 쪽에서도 쓰고 스마트 에디터나, 이게 이제 라인에 있는 스티커 제공하는 그런 라이브러리를 따로 만든 건데, 제가 N스티커 개발을 할 때 이제 대부분 코드를 이제 커버할 수 있게 테스트를 대부분 작성을 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한 108건의 테스트 케이스가 있고, 이제 CI 서버랑 연동을 해가지고, 이제 저는 이제 보통 빌드 잡에 두진 않고 이제 QP 잡으로 따로 둬가지고 정적 분석 이제 체크해가지고 걸러지는 걸 좀 보고 있고요. 스티커 라이브러리 할 때는 보통 이렇게 했었다라고 좀 공유를 드리고 싶었던 거고. 다만 이제 제가 좀 아쉽다고 생각하는 게, 전 여전히 UI 테스트를 잘 작성하지 못해요. 그 이유가 에스프레소가 생각보다 이렇게 쉬우면서도 어려운 게 있고, 그 다음에 특히 UI 코드가 워낙에 이제 변동이 심하다 보니까 UI 코드는 잘 작성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만약에 잘 작성하시는 분들, 우리 팀에서는 UI 코드 항상 풀로 작성해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꼭 공유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가 지금 현재 엔스토어 VOD 팀에 속해 있는데요. 저희는 어떻게 테스트를 하고 있는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똑같이 N스티커 할 때랑 같이 이제 테스트 케이스 작성하고 있어요. 근데 막 뭐 TDD를 하든 뭐 BDD를 하든 이런 식의 뭔가 개념을 가지고는 테스트 케이스를 작성을 하고 있진 않고요. 이제 그냥 이제 맨날 변하는 프로젝트 구조상 이제 테스트 케이스 작성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잖아요. 좀 테스트 케이스에 얽매이다 보면 생산성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 유지 관리하는 것도 어렵고, 이제 그리고 이제 굳이 좀 막 CI 서버랑 연동하게 되면은 좀 커버리지에 집착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저는 솔직히 좀 그런 부분이 좀 무의미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서버도 개발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발자가 좀 테스트 케이스가 필요하다, 내가 짠 코드가 조금 불안정하다, 아니면 조금 신뢰도가 필요하다라고 싶은 케이스에 대해서만 이제 테스트 케이스 작성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뭐 크게 뭐 테스트 케이스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작성을 하게끔 유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이번에 그 배포 몇 번 이제 VOD 오면서 이제 배포를 좀 했었는데, 제가 핫픽스 생각보다 엄청 싫어해요. 핫픽스 나가는 거는 조금 개발자가 조금 많은 부분을 이제 테스트를 못했다라는 조금 책임감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 부분을 좀 싫어하는데, 이 장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다들 아시죠? 이 기본적인 저희 배포 프로세스잖아요. QA 요청하고 검수하고 BTS 수정하고 리그레이션 한 다음에 이제 다 통과하면 배포하는 거. 근데 이제 제가 이제 1.5.4 저희 버전 배포하고 나서 진짜 처음으로 핫픽스를 내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조금 마음의 상처를 많이 입어서, 물론 다른 프로젝트 할 때도 안 내보낸 건 아니었는데 핫픽스 웬만하면 안 나가려고 노력을 했었다가 이번에 맞은 거라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이 좀 들어서, 이제 기존 프로세스에 이제 아래와 같이, 그러니까
장표와 같이 배포 프로세스 하나 추가를 했어요. 이게 뭐냐면 뭐 간단한데 배포 버전 개발자 리그레이션 테스트라고 해가지고 QA 리그레이션 테스트가 돌면은 이제 릴리즈 버전을 대상으로 개발자가 리그레이션 테스트를 돌아요. 이제 리그레이션 테스트라고 하니까 뭐 QA 수준의 모든 기능에 대한 리그레이션 테스트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주요 시나리오에 대한 이제 템플릿을 미리 좀 만들어 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주요 시나리오에 대해서 기능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여부를 체크하는 수준으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리그레이션을 돌리는데요.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팀은 릴리즈 버전에 대한 이제 QA 리그레이션이 도는 순간 OSS에 배포될 릴리즈 버전에 대한 이제 그 릴리즈 버전 개발 테스트 이슈를 다음과 같이 등록을 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1.5.6 릴리즈 버전 개발 테스트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이렇게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나리오에 대한 체크리스트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이 이슈가 등록이 되면은 이제 저희 팀원들은 이제 그 저 템플릿을 가지고 한번 체크를 해요. 이게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특히 릴리즈 버전에 새롭게 포함된 기능이라고 한다면은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좀 우선적으로 먼저 테스트를 진행하고 체크 중에 좀 궁금한 점이나 이상한 점이 있으면 바로 이제 팀원들끼리 논의를 해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이제 이슈에 등록된 뭐 새로운 기능을 개발을 해가지고 이번 릴리즈 버전에 나가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단순하게 이제 그 이슈를 어떻게 처리했다라고 이제 이슈를 클로즈하는 게 아니라 그 이슈 밑에 개발자가 테스트 케이스를 추가를 해요. 아, 이 기능은 이렇게 테스트를 해야 된다. 라고 이제 체크리스트를 등록을 이제 좀 의무화를 했어요. 이렇게 의무화된 체크리스트는 다음번 릴리즈 버전 배포할 때 우선적으로 체크 대상이 돼요. 저희 팀 같은 경우는 이런 방식을 통해 가지고 좀 핫픽스를 맞을 뻔한 상황을 한 3번 정도 방지를 했거든요. 최근까지. 네, 뭐 여기까지 이제 사실 첫 번째 발표기도 하고 뭔가 제가 테크니컬하게 테스트를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굳이 드릴 이유는 사실 없다고 판단을 해가지고 제가 이 자리에 섰는데 그 이유는 테스트는 이제 모두 다들 알고 계세요. 로보레틱 뭐 이전에 많은 선배님들이나 다른 분들이 많이 발표하셨죠. 네, 저는 오늘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계속 했어요. 근데 제가 오늘 공유드린 이야기를 당연하다, 전형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다고 한다면은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테스트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계신 거예요. 근데 하지만은 정말 잘 알고 있는 것과 실제로 내가 잘 하고 있느냐라고 한다면은 전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왜냐면은 많은 분들하고 좀 이야기를 해보면 알겠지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테스트를 안 하세요. 테스트 코드를 작성을 하는 것도 테스트지만 개발자가 자기가 개발한 코드를 직접 테스트 케이스를 작성을 해가지고 테스트를 직접 해보는 것도 테스트인데 그냥 동작하네 하고 그냥 마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고 저는 느꼈어요. 그렇게 많이 봐왔고요. 그래서 저는 개발자인 좀 나 자신을 넘어서 저희가 서비스 회사니까 서비스를 접하는 고객을 대하는 마음으로 좀 테스트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진짜 마지막으로 저는 네이버 서비스 개발자들이 초밥집 셰프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대 레스토랑에서 저희가 막 요리를 하고 딱 요리 업무만을 맡은 요리사가 아니라 아무리 요리에 대한 장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좀 초심을 잃지 말고 재료 손질부터 고객의 서빙에 이르기까지 좀 고객 하나하나를 생각하는 작은 1인집 초밥집의 셰프, 그게 바로 서비스를 개발하는 개발자의 마인드가 아닐까 싶어요. 네, 제 발표는 이상이고요. 네, 딱히 사실 별건 없었지만 그냥 제 경험이 이렇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면 짧게 Q&A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가 UI 위주로 진행되는 테스트를 주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로직이나 이런 부분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UI 테스트는 좀 잘 안 하고요. 이제 비즈니스 로직 위주로 좀 테스트를 작성을 하고 있어요. 단위 테스트 보통 위주로 작성을 하겠죠. 네. 그 테스트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UI랑 상관없는 UI의 독립적인 모듈의 경우에는
사실 테스트도 예전에도 많이 해봤었고 좀 테스트가 오히려 쉬웠어요. 왜냐면 인풋이 명확하고 아웃풋이 명확하니까. 네네. 근데 이제 보통 안드로이드 앱 개발을 하다 보면은 지금까지 경험으로는 대부분이 서버에 뭔가 요청하고 받아서 화면을 잘 보여주고 화면에 있는 어떤 UI 요소를 보면 또 어디로 어느 화면으로 이동하고 거의 한 열에 한 8은 어떤 UI에 관련된 부분이라서 막상 테스트를 하려고 보다 보면은 딱히 그 비즈니스 로직이라고 할 만한 정말 테스트를 할 만한 것들이 잘 보이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테스트 하실 때 어떤 부분들을 많이 이렇게 하시고 실제로 이제 지금 아까 먼저 테스트 케이스를 봤는데 뭔가 UI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테스트도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들 어떻게? UI 관련된 테스트는 이제 최근에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 그러니까 좀 이렇게 나눠서 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러니까 저희 프로젝트는 이제 아키텍처 컴포넌트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데이터 바인딩을 통해 가지고 좀 쓰다 보니까 데이터 바인딩을 통해서 좀 XML에 이제 바로 이제 매핑할 수 있는 부분들을 따로 로직으로 떼어낼 수 있거든요. 그런 로직들에 대해서 조금 테스트를 분리해 가지고 테스트를 작성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앱 개발에 이제 조금 어려운 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UI적으로 좀 테스트를 해봐야 된다. 이런 것들이 여기선 좀 이제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좀 많은 분들이 테스트 자동화를 좀 하고 싶어 하실 거예요. UI를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근데 사실 저는 제 생각엔 불가능하다. 오히려 시간 낭비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 팀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기능을 개발할 때 그 기능에 대해서 이제 각자가 자기가 생각하는 케이스를 작성을 해가지고 서로 그게 정상 동작하는지 보자. 그리고 그거를 이제 실제 테스트 케이스에 넣고 템플릿에 쌓아두면은 그게 결국은 QA와도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한 자료가 되거든요. 그거는 이제 개발자가 직접 해야 돼요. QA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QA만을 믿는 게 아니라 개발자가 자기가 진짜 UI가 잘 동작하는지, 개발자끼리도 이제 결국은 우리는 개발자지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프로바이더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보통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TC들을 보니까 공지사항이 무조건 한 번은 노출된다. 라든가 이런 것들 보니까 UI에 관련된 많이 보이긴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네. 그런 부분들은 최종 UI가 뜨는 건 아니고 이제 보통 이제 최종 뜨기까지 뭐 다이얼로그가 쇼가 됐다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이제 노블레티브나 이런 걸 써가지고 이제 그 모키토랑 연결을 해가지고 몇 번 호출했는지 그렇게 확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로직이 정상적으로 호출까지 갔는지 이런 부분을 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그 테스트 추가한 것들 보시면은 그게 로직에 대한 테스트라기보다는 사용자가 그러니까 개발자가 직접 동작하는지 그냥 눈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네. 질문드리고 싶은 게 이제 테스트가 없는 기존 코드에다가 테스트를 넣고 싶은데 그게 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테스트 넣으려고 하니까 그냥 리팩토링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테스트 코드를 짜려고. 근데 저는 이게 올바른 현상인 것 같긴 한데, 왜냐하면 이제 테스트를 짜다 보면 이제 의존성이 분리되고 뭔가 구조가 변화해야 된다는 걸 느끼고 있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미그레이션이 또 생기잖아요. 그래가지고 뭔가 테스트 없는 코드에 테스트를 놓는 뭐 좋은 방법이 없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좋은 질문인데요. 사실 없어요. 왜냐면은 그 처음에 코드 작성하신 분이 테스트를 원래 작성을 해주셨어야죠. 그게 맞죠. 근데 그게 없으면은 결국 나중에 그 코드를 수정하시는 분이 테스트까지 작성을 하면서 조금 보이스카 원칙에 따라가지고 좀 깨끗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거는 그분 이제 조금 보이스카 원칙에 따르는 그분이 정말 개발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고 이제 좀 전문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이제 어찌됐든 그분이 조금 고생을 하셔야죠.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테스트가 다만 이제 그런 케이스는 이제 좀 보통 많은 분들이 리팩토링을 크게 하고 정상 동작하는지 보자라고 하시는데 사실 그런 부분은 좋지 않은 방법이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고 진짜 조금씩 떼어내가지고 그러니까 전체 구조상으로 그러니까 전체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 이렇게 떼어내는 게 올바르진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은 테스트가 가능한 케이스도 이제 기능을 조금씩 로직을 분리하면서 테스트를 하면서
이제 그 불리한 로직들을 다시 리팩토링 해 나가는 과정을 거치면은 결국은 이제 성공적인 리팩토링이 되겠죠. 제가 오늘 이렇게 고민을 드린 거는 약간 좀 마인드에 대한 좀 문제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테스트에 대해서 조금 어떤 자세를 갖고 있느냐, 테스트를 그냥 단순히 그냥 로직 개발자의 관점에서 바라볼 거냐, 아니면은 고객의 입장에서 바라볼 거냐라는 좀 그런 마인드의 관점을 좀 바꿨으면 하는 마음에서 지금 제가 이번 발표를 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개발자분들도 조금 직접 많이 써보고, 내 서비스니까 내가 많이 써보고 내가 테스트도 많이 해보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네. 상위 조직자이나 리더분들은 테스트 코드 작성을 하는 리소스가 추가로 뭔가 부족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네. 어떻게 설득하시고 일단은 상위 조직장 설득 안 해요. 왜냐면은 그거는 이제 개발자로서의 제 자신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서비스를 담당하는 서비스 개발자로서의 제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그걸 가지고 뭐, 조직장한테 이거 테스트를 해야 되니까 시간을 더 달라 라고 한다면은, 저 같아도 안 줄 것 같아요. 굳이, 잘 돌아갔는데 왜 굳이 테스트를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을 내가 너한테 줘야 되냐라는 생각이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그런 케이스에 대해서는 이제 정말 조금씩 바꿔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거 아니면은 사실 여기서 그만큼 시간을 주시는 조직장 분들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전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처음이 잘못된 거죠. 왜냐면은 테스트가 없다는 게 사실 잘못된 거잖아요. 그거는 진짜 잘못됐다고 표현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야, 그건 좀 핑계다. 그러니까 최소한 어떤 문서 형태로든 이 어떤 기능을 테스트할 수 있는 어떤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그건 좀 핑계다라는 좀 저는 생각이 있긴 한데, 저도 이해해요. 사실 그렇게 철저하게 테스트를 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그 안드로이드 개발을 할 때, 그러니까 앱 개발을 할 때 테스트를 철저하게 하는 건 사실 불가능해요. 진짜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UI 테스트가 완벽했으면은 다들 이렇게 고생하고 있지 않죠. 다만 이제 좀 신뢰도를 높이자, 우리 서로. 그런 마음에서 조금 테스트를 조금씩 진행해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면 그 UI 테스트, 유닛 테스트 말고 실제로 서버에서 테스트하는 거에 TC 케이스 같은 거를 이제 스택이 오거나 변경이 있을 때 작성한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변경이 된 거예요. 어떤 전체 시나리오가. 그러면 이전에 작성했던 그 테스트 케이스들도 달라져야 되잖아요. 그쵸. 그런 관리 같은 거는 어떻게 하시나요? 일단은 만약에 이전 기능이 이제 조금 이제 디플리케이트 되고 이제 새로운 기능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면은 새로운 기능을 만들 때 테스트 케이스가 당연히 생기지 않아요? 네. 왜냐면 변화가 생기면은 테스트 케이스를 작성을 해야 된다라는 원칙이 따라온다면은 그게 코드일 수도 있고 어떤 템플릿일 수도 있잖아요. 그게 따라오고 이제 그 조그만한 변화에 대해서도 이제 바뀐 거를 이제 이전과 이후에 대해서 이력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담당자가 당연히 해야 될 역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아닌가요? 그렇죠. 일단은 이제 저도 이번에 저번에 핫팩스 맞고 나서 조금 이제 본격적으로 저 프로세스를 좀 추가해야겠다라고 이제 저도 조직장님한테 보고를 하고 있는 거라서 저도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체계가 있거나 하진 않는데요. 이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이제 제가 그나마 그냥 이렇게 해보자라고 해가지고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하고 나서는 좋았다.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기능들에 대한 이슈나 아니면은 어떤 UX적인 측면에서의 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였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혹시 더 질문이 없다면은 다음 발표자 분께 발표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